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 어떤 종목을 언제 매매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하이킥 처음 나오신 분인데요. 저도 굉장히 이분 궁금했습니다. 자,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네. 그 전부터 소문은 자자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선호 전문가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기다렸던 프로그램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식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고점을 뚫고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세를 한번 맞이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방송명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좀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법과 앞으로 시황 정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종목 하나의 차트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황을 알고 재료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급으로 우리가 수익을 받는 그런 수익들을 한번 만들어 갈 텐데요. 제가 한번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한선호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호 종목들만 모아서 간략하게 그렇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오래 뵙지 못했지만 주식 투자 경력으로는 한 17년, 18년가량이 되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좋은 입상 성적을 많이 거두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제가 잘 운영하고 있는 이 최저가 빌드업 트레이딩, 그다음에 시장 자금을 순환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말 정확하게 종목들을 공략해서 저희 방송 이름처럼 하이킥 그런 시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시황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좀 국내 증시가 많이 안 좋았죠.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세가 이런 시세다 보니까 조금 주말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있었던 이슈들, 그다음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딱히 악재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 이틀 정도 좋은 시세를 보였던 흐름을 좀 다소 어제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자금 수급이 좀 한쪽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에코프로 본주도 약세의 흐름을 보여요. 그러면 주가 지수 자체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에서도 좀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났던 걸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하루 정도의 수급 변화가 그렇게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상승 뒤에 내려왔던 이 시세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주말 오늘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고 월요일 괜찮은 시장 한번 맞이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주요 이슈예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CPI가 3.2%, 예상 전망치가 3.3%였어요. 그런데 예상 전망치보다도 0.1%가 낮은 그런 3.2%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소멸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정말 큰 하락을 보이면서 한 0.7%에서 0.6%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되게 큰 수치입니다. 금리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이런 수준은 너무 높은 수치고 0.5, 0.3 이 정도만 돼도 급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금리 하락 또는 동결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너무 좋았던 이슈라 어제 좀 저도 이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게 원유,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인데 어제는 다소 이러한 호재에도 시세를 보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에서 목표하는 2% 구간에 정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가로 인해 모든 생산자 물건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러한 1차적인 부분이 감소했다라면 당연히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향후 2.9%대만 진입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식을 하는 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세, 굵직한 시세들을 저와 함께 살피시면서 그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금요일 날 있었던 이슈예요. 현대차 내년 아마존 차량 판매. 신차엔 알렉사. 이 알렉사가 뭐냐? AI 기술이에요. 이 AI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죠. 거기에서도 관련주를 꼽아보면 남성이라는 종목이 투자 소식, 협업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이슈를 보실 때 좀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취합해 주시면 좀 많이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다 정말 또 좋았던 이슈. 세계 유전자 편집 치료제 툴젠. 툴젠에서 상한가에 있었는데 카티 치료제예요. 제가 저번 주에 큐로셀이라는 종목으로 정말 큰 시세 수익을 봤는데 이 카티가 꿈의 항암제. 큐로셀에선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 툴젠은 사실 유전자 가위예요. 유전자 가위라 조금은 분류가 다른데 툴젠도 같은 카티 계열의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카티 유전자 쪽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수급이 또 쏠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듣고 그에 관련된 종목들 취합해서 같이 그렇게 보시는 거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또 이슈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한일 정상 경제 안보 협력 한중 회담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과 미국이 만났죠. 미국과 중국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 만남을 갖는다. 이에 대한 소비자 관련주가 있잖아요. 중국 소비자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중국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인 논리만 보고 우리가 더 많이 판매를 수출을 해서 더 나라가 강해지고 돈을 많이 번다라면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판매 수요를 늘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장품, 뭐 게임 이런 관련주들을 정말 많이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살피시면서 또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여기에서도 이제 이슈가 된다면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이건 좀 악재로 한번 보는데 보세요. 중국 버버리 휘청, 중국 타격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버버리, 명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련 의류주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시장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흘러가는 이슈들을 살피고 그다음 국내 연관 종목들로 이렇게 짜맞춰 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슈는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이었죠. 미국에서 CPI,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더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환호성을 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 금요일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훈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내렸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 분석과 함께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어떤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우리 한 달 내내 시장까지도 함께 분석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지금 화면 살펴보시죠.
네, 지금 초반부터 우리 노란 톡방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빠르게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뜨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초반부터 열심히 달리신 우리 전문가님 매매 기법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사실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 혼자 막 이 열기가 좀 가득 차다 보니까. 너무 열정 넘쳤어요.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템포를 한번 낮춰서 제가 이 빌드업 매매 기법 매수편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한번 저랑 익히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볼 때마다 이 주가의 지지 국면을 파악한다. 누구는 뭐 이평선이 될 수 있고 또 이전 저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지점을 내가 보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지지점이 어디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30분 봉에 3일 종가선을 대입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뭔가 설정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해둔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RSI라는 보조지표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보조지표 추가해서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항상 저는 이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점에서 사는 최저점에서 어떻게 사야 또 고가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좀 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자. 올라갈 때 따라타는 거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더 가는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이 꼭 상승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분할을 한다. 좀 기분을, 심리를 좀 안정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항상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하지만 종목의 이슈나 뉴스는 최근 뉴스들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내가 그냥 차트만 좋아서 가격이 그냥 싸서 들어간다? 안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어떠한 관련주고 어떤 업종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전망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 간다라면 그게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그렇게 쌓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 중요하죠. 주식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군가 작업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돈의 수급 논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저랑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빌드업 매매 기법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안 나오는 상태라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님 매매 기법이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이슈 체크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 가시면 또 이슈 분석 해드리니까요. 지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와, 지금 이 고양이 사진은 뭘까요? 예, 이게 안 나와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을 정말 고양이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는 너무 부분인데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게 뭐냐면 자, 주식 매수 단계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산다고 올라갈까? 그런 의문이 있죠. 사실 하락할 때 누구도 좀 두려워요. 하지만 그럴 때 이 고양이 표정처럼 갸우뚱한 거예요. 진짜 이게 올라갈까? 그런 생각으로 사실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홀딩하는 단계, 주식을 샀으면 이제 내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빠지지도 않고 매수가에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0.5%, 1%, 2% 수익 구간. 그러니까 약간 갸우뚱한 거죠. 왜냐면 이 갸우뚱했다가 약간 표정이 이제 지켜보고 내가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걸 좀 덜어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할 때는 어떤 표정이 되냐면 우와 엄청난 상승이잖아.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진짜.
정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그런 기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배워보신다라면 오, 정말 좋은 기술이구나. 저 한선호랑 하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천천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산다고? 라는 그 차트 흐름이에요. 여러분, 39,750원을 찍은 그 종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28,900원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누구나 두려울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을 보면. 왜냐하면 올라갈 땐 점상을 갖고 그 뒤에 추가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있어도 이 종목에 대한 이슈, 뉴스는 분석하고 아셔야 된다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를 기본적으로는 아셔야죠. 네, 이름에 너무 쉽게 바이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인지는 알아요. 그럼 업종은 이해했다라고 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 이슈가 뭐냐? 미국에 있는 이뮤노반트로 기술 수출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불과 1년 반 전에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해서 임상이 잠깐 중단됐었어요. 그런 악재에 흘러갔고 그 뒤에 급등을 해서 올라간 거는 이뮤노반트에서 다시 문제없는 데이터 입증을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그에 따른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그 뒤에 그럼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온 시세가 악재가 없었던 거예요.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왔다라면 우리가 매수 기회를 살펴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시장이라는 걸 같이 놓고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30분봉에 이 3일 종가선을 제가 넣은 거예요. 이 파란색은 시가선, 빨간색은 시가선, 파란색은 이제 종가선인데 보시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격이 벌어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면 이 종가선의 이 캔들 자체가 지금 한 번도 닿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들은 여기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이격이 벌어져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세가 강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RSI라는 과매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지금 매도 상태가 너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서 산 사람들이 고가에 산 사람들이 무서워요. 더 빠질 것 같기만 하니까 매도가 나오게 돼요. 사람은 한 방향을 많이 주로 보거든요.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또 더 내려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남들이 손절하는 종목을 사실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사실 여기는 누가 잘하냐 못하냐의 진짜 진검승부지. 여기에서 누가 손절하는 거 있어서 제가 받아서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구간에서 노린다라면 확률이 너무나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내가 좋은 시점에서 좋은 단가를 가지고 매수를 했더니 다음 시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변해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내려올 때 흐름은 너무 무서웠는데 추세가 저점을 형성을 하더니 그대로 시세를 돌려내요. 이렇게 올라온 시세가 25% 정도 돼요. 1, 2, 3, 4, 5. 5거래일 만에 25%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수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 정도를 5일 만에 올라갔다는 건 추세가 되게 강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사실 한올바이오 파마 시세는 더 좋아요. 좋긴 좋은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종목을 하나하나 알아가실 때 물론 저도 한올바이오 파마를 누구보다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항상 어떤 업종의 종목이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지금 주로 하고 있냐 수급 부분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보시면 최근에 한 싹 제가 너무 아쉽게 두 눈으로 보면서 놓쳤던 종목이라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하지만 저는 신성 ST라는 종목으로 14%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한 싹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23%, 24%까지. 그래서 조금 한 싹이라는 종목이 저는 더 아쉬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나 동일합니다. 3일 종가선을 체크 닿았죠? 이날보다는 이날이에요. 완벽하게 닿지 않았고 RSI 과매도권에서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수량보다 매수가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에 대한 인식을
대부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다라면 진입 시점이 돼요. 진입을 했더니 이 당일날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고 24%가 올라갔던 건 개별 호재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냐. 한 싹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사실 눌렀을 때 종목 뉴스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관련 종목에 대한 뉴스. 그거를 쫙 살피는 거예요. 그때 악재가 딱히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그 뒤에 시세가 RSI 과매도권을 벗어나고 외국인 기관에서도 특별한 수급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입 뒤에 23%. 정말 꿀맛 같은 수익이 발생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2차 전지 반등, 저번 주에요. 저번 주 2차 전지 반등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들어간 건 신성 ST라는 종목이고 그건 한 14% 정도 올라와서 우리 같이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얻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싹도 정말 좋은 흐름 그렇게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매도 시점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봐 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려올 때도 이격도를 말씀드렸죠. 주가 이평선과 캔들이 많이 멀어지는 그 벌어지는 그걸 이격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5일, 20일 선이 있을 때 이 캔들이 지금 이 선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주가는 다시 붙으려는 어느 정도의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고가에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매도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3%가 기분 좋게 올라갔더라도 내가 고점에서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좀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렇게 내가 고가에서 매도를 여러분 안 하죠? 내 수익 22%까지 내가 봤어요. 계좌에서. 그런데 이 22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막 18, 15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7%가 더 낮은 가격이에요, 아까보다. 그럼 사람이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내가 더 매도를 못하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인다는 표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좀 올라갈 때 내가 분할 매도를 해서 좀 부직 물량을 줄인다. 왜냐하면 또 종목은 있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굳이 이 한 종목에 우리가 목매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빌드업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열정에 지금 스튜디오 안이 너무나 뜨거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저희 전문가님 인사이트도 듣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지금 뭐 1타 강사가 열심히 수능 공부 가르쳐 주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체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다 거의 1대1 뭐 과외해 주시는 건가요? 장중에 저만큼 많이 말씀드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제가 이런 기법에서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한 편의 드라마를 좀 보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저희 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라면 정말 많이 배워가시고 더불어서 수익 이 부분이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주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입장하실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매매 기법도 들어봐야죠. 이 기법은 저도 좀 궁금하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매매 기법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기법은 신규 상장주 기법인데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이 왜 어렵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큐로셀 차트 흐름을 제가 이제 오늘까지, 금요일까지의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1, 2, 3, 4, 5, 6, 7. 7거래일이 운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7일이 됐으니 이제 5일선은 나왔죠. 5일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보면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밑에 지지하는 이평선들이 없으니까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그건 기억하세요. 신규 상장 종목 첫날이면은 이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첫날에 나오는 봉이 여러분들은 이 시가상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공모했을 때 가격보다 시장에서 첫 거래가 되는 시초가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게 너무 높다라면 주가가 대부분 쭉 내려오면서 파란색 음봉을 만들 거예요. 파란색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내려온 음봉이 있다. 사실 피해야 돼요. 안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보세요. 큐로셀처럼 당일 상장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의 힘이 싸우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주가는 아직 여기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구는 또 매수세가 많았고 매도세가 많았다는 건 시장에서 기본적인 그 답을 내려준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점 타점을 잡아 나간다라면 충분히 더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요. 3분봉. 자, 우리가 1분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처럼 주식을 이제 매일같이 많은 모니터를 통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랑 보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한선호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신다라면 이 분봉의 흐름을 꼭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분봉의 흐름을 볼 줄 모른다라면 이런 진짜 급등락하는 종목의 맥점을 잡아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는 일단 3분봉 필수 체크 그리고 그 3분봉상 거래 대금 그리고 골파기 확인.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분봉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관계없다?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18년 동안 봐온 주식 결과 저는 이 업종 분류랑 관심 종목 분류, 뭐 대주주 비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엮어서 관련 종목으로 좀 엮는데요. 보시면 이 큐로셀과 같이 그때 당시 상장했던 종목들이에요. 큐로셀, 메가터치, 컨택, 뭐 BI 매트릭스 이렇게 4종목이 같이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다 달라요. 업종이 다르다라는 건 저는 같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원래 기본적으로 봐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만 볼 건가요? 당연히 주식시장은 그렇게 기본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장성을 통해 그 트레이딩이랑 감각을 익혀나가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업종은 다 달라요. 큐로셀 바이오, 메가터치 반도체, 뭐 컨택 같은 경우 우주항공, BI 매트릭스, AI, VI 관련주. 그러다 보니까 이 4가지 업종이 다 다르지만 4가지 종목 성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장 동기들의 흐름인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당분간. 왜냐하면 큐로셀이 상한가를 찍고 2번이나 만들었어요. 이날 상한가는 만들지 못했지만 아직도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보유 중인 종목으로 제가 너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렇게 이런 좋은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4가지 종목들도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살피셔야 되는 거. 대장은 큐로셀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골파기라는 걸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에요. 분봉, 3분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 MTS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상장이 되고 난 뒤에 매수세에 의해 상승을 했지만 내려오고 횡보를 해요, 주가가. 근데 여기에서 덥석 들어가는 거 뭐 물론 저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두려운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내가 노리고 들어가냐. 골파기가 뭐냐면 물론 내려올 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이때 정확하게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2만 원, 이 특정 가격대를 이탈한다는 거 주식에서 되게 두려운 거예요. 2만 원을 이탈해서 18,200원까지 내려가는 그 빠르게 내려갈 때의 시세가 다소 내가 갖고 있다라면 되게 두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세일 텐데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 내가 뭐 물론 첫 매수를 정말 최저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내가 이게 더 내려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골파기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 이 저점에서 이 횡보하는 지점에서 내려왔다가 꺾어 올리는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다. 이게 골파기라는 거예요. 이게 골을 파서 마지막 투매를 유도한 거죠. 누군가. 왜냐하면 물량을 더 싸게 사고 싶은 이들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주가를 띄워야 되는데 내가 더 싸게 매집을 해야 예를 들어 1000주를 여기서 매집을 해야 올라갈 때 2000주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내 평단가는 우리 개인들은 사실 여기에서 잡아두면 19,000원에 끝나요. 끝나고 25,000원 가면 다 내 수익이야. 너무 높을 수 있어요, 수익률이. 하지만 여러분들 세력 이야기 많이 하죠. 세력들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 왠지 아세요? 자, 1000주를 잡아놨다고 치면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올리는데 주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2000주를 더 위에서 사면 이 사람들 평단은 고작해야 뭐 24,000원, 23,000원.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장점인데 꼭 이런 거를 잘 못해서 세력을 탓하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주식을 처음부터 저랑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이용하는 게 우리 투자지 그들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들이 좋은 거, 걔네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 여의도판에 뭐 이야기들 뭐 인맥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들을 수 있는데 정말 1,2천억 정도로 하는 세력들 물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고 꼭 돈이 많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은 자금에서 충분히 올려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도 한번 명심해 보시고 이 골파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뒤에 시세를 만들어갈 때 내가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역시나 제가 신규 상장 종목 BI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음봉이 나왔지만 이 음봉 뒤에 큐로셀의 흐름 때문에 억지로 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억지로 올려간 시세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큐로셀만 보고 내가 매수를 해서 10,000원 초반에만 잡아놨다라면은 최근에 14,000원, 15,000원까지 올랐어요. 며칠 만에 한 40%가 올라온 건데 정말 달콤했던 그런 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좀 다른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음봉이 나오면은 공략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음봉의 몸통 길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정말 음봉의 몸통 길이가 긴 건 한 여기까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길쭉한 음봉일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이 BI 매트릭스가 누구랑 상장을 했고 어떤 종목이 대장을 타이틀을 갖고 지금 움직이냐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접목해 나가셨다라면 BI 매트릭스 역시 좋은 시세 수익을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또 다음 종목 컨택이에요. 컨택은 좋죠. 컨택은 이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컨택이라는 종목을 지금 조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끼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면 재료. 아까 이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으로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누구라도 돈을 투자하고 그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 발전 사업이 주식과는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들어가는 건데 재료가 소멸되고 이미 확정이 된 거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주항공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렇게 발전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성격의 종목이다? 많죠.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떠올려도 한 7종목 이상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 물론 나름 다 개별의 시세를 보였어요. 특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뭐 정권이 바뀌면서 참 수혜를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전 정권에서는 정말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평화주의였고 평화주의에서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북한과의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우주항공이 이제 비행기 쪽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전 정권에서 조금 빛을 못 보다가 올해 지금은 빛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아신다라면 일단 저는 신규 상장 종목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좀 이슈를 팩트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보는 눈이 트이고 올라가고 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떠한 종목을 해야 될지 내가 딱 짚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은 앞으로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수준으로 우주항공 쪽 테마 관련주들을 한번 비교해서 봤을 때 밸류가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조금 더 멀티플을 저는 뭐 예를 들어 한 4천억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가격으로 주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가격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왜 다르게 나타나냐면
이 가격 대비 주식수를 곱한 가격이 이제 시가총액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시가총액을 정확히 알아야 회사가 지금 몸집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없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에요.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많은 업종을 말씀드렸어요. 세상 이 주식시장에는 많은 업종들이 존재해요. 여기에서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봐도 자, 게임주, 2차 전지, 바이오, 화장품, AI 관련주,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 OLED 관련주, 그다음 5G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업종에 내가 왜 이 한 업종에 내 모든 종목을 다 담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의 종목을 2개 이상 담지 않을 것. 대세 상승 업종이라는 건 있어요. 사실 최근 올 한해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왔던 거는 로봇주, 그다음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 AI 관련주 이렇게 3가지 업종이 전 주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로봇주가 좋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로봇주로 한다고요? 로보티즈,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이런 종만 하면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걔네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물론 대장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 거의 비슷해요. 그럼 내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거 뭐 한다고 비중을 분산해서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예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동 업종이라도 2개, 꼭 2개 정도만 내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 로봇에서 내가 정말 좋게 본다. 그럼 유진 로봇 하나 사고 그다음 T로보틱스 하나 사고 그렇게 2종목 정도를 한번 보유해서 보고 그다음에 게임주도 최근에 대세였죠. 제가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저는 이런 거예요. 일정을 미리 알아요. 언제? 한 2주 전에 물론 그건 다 뉴스로 나가서 누구든 내가 찾아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전에 알려드려서 그렇게 내가 잡고 그 일정에 맞는 시세 상승을 보인다라면 고가에서는 수익을 볼 줄 알죠. 제가 위메이드를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이번에 진짜 52%의 수익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러한 일정이 항상 남아있는 업종에 또 관련 종목들을 모아 가신다. 그렇게 보신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게임주 2개, 2차 전지 2개, 바이오 하나, 화장품 하나, AI 2개. 근데 또 시장이 바뀌었죠. 바이오가 출젠이 지금 타이틀을 가지면서 바이오가 오히려 이제는 2개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각 종목당 비중 10%씩 그렇게 내가 분산을 해도 못해도 지금 이렇게 깔아도 70에서 80%의 비중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종 분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2차 전지가 좋고 에코프로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얘네들만 가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제 기억에 한 25개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 주도 종목만 봐도.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만 올라가면 나는 여기에 없다라면 소외가 되잖아요. 소외가 된다는 건 정말 주식 투자에서 좋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본 비중이 나왔다. 한 10% 정도를 수익을 한 20% 정도를 보고 나왔어요. 근데 웬걸 화장품 종목 토니모리를 들어가 있는데 그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예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비중 10%를 그대로 여기에 진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사실 7% 정도 되돌리는 게 어려울까요? 얼마 전으로만 봐도 광군제 이슈가 있었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 상승으로 화장품 업종의 종목들이 바닥을 한번 치고 또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시장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흘러간다라는 거에 내가 발을 맞추려면 이 확실한 업종 분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중들을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면 나는 하루도 소외가 안 되고 매일같이 수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 지금 노랑톡방에서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정확하게. 큐로셀도 제가 정말 좋은 수익을 얻고 그다음 게임주 강세 때는 또 게임주. 그다음 예를 들어 AI 관련주 때는 BI 매트릭스로 또 수익.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소외가 되지 않고 매일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단타 하루에 내가 들어가서 3%를 보고 수익 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중 분산을 하면서 한번 투자의 방법을 새롭게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신규 상장주 기법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내용은 지금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 신규 상장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두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안 나오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상장 바로 직전에 우리 실적이 좋지 않아요 하고 기사 황급하게 냈거든요. 어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생각보다 뭐 따상 그만큼 못 간 경우도 많았었고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 진짜 너무 괜찮아서 뭐 공모가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그만큼의 파워를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입장해 주신다면 저희 전문가님 인사이트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옥석 가리기 포트폴리오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앱클론 그리고 SAMT 아까 말씀드렸던 BI 매트릭스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앱클론. 또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앱클론. 이 아까 말씀드린 카티. 카티 치료제에 있어서 기술력을 증빙한 그런 회사. 큐로셀이 이슈가 된 건 여러분들 꿈의 항암제예요. 그 항암제 치료제가 이 앱클론도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앱클론은 시세를 시장에서 조금은 더 해먹었죠.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좀 기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을 봐서는 저는 바이오 쪽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툴젠의 대주주가 어디예요? 제넥신. 제넥신을 제가 저번 주에 다른 채널이지만 거기에서 정확하게 집어드렸고요. 그 제넥신이 또 기세 좋은 상승을 펼쳤어요. 그럼 제넥신이 또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네오 위민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네오 위민텍 조금 약해요, 재료가.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이 앱클론이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SAMT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고 확실한 우리나라 사실 개인분들 바이오 두려워해요. 저 나오자마자 자꾸 바이오를 얘기하니까 그건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셨는지 보세요. 신라젠, 뭐 예를 들어 뭐 셀리드 이런 종목들 다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점에서 산다라면 사실 주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그려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에서 공략하지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 SAEMT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분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거는 지금 시장과 좀 어울리는 BI 매트릭스, AI, BI 이런 쪽 관련 종목이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에클론 차트요. 말씀드린 대로 강한 시세도 있었고 28,900원 다소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 뒤로 끝없는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대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 로봇주들이 대세를 갖다 보니까 수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이 돈이 이쪽으로만 몰려간다라면 바이오 뭐 사실 게임주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런 시세 흐름이 안 좋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그 바뀌는 그 미묘함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넥신을 필두로 물론 툴젠이 대장이에요. 하지만 툴젠, 제넥신, 그다음 큐로셀 거기에 더 나아가 앱클론. 대표 이름도 알아요. 이종서. 예, 제가 많이 팠거든요. 이 AT101이라는 이 임상을 개발하면서 유효성 입증을 하고 이상까지 가는 것까지 보고 제가 사실 작년 시장 안 좋았죠. 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안 좋았을 때 그때 저는 앱클론으로
크게 수익을 좀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신다. 어렵죠. 이렇게 내려서 깔리는 종목을 얘기한다? 저는 주가가 싸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구다리가 넓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시장의 상황이 어때요? 툴젠을 필두로 해서 제넥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업종 순환매가 돈다라면 이 관련주들로 시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확률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앱클론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T101 임상 2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너무 좋죠. 확정 싫어요. 진행, 앞으로 진행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라면 이러한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 보시고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지플러스 생명과학으로부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 이게 이번에 툴젠이 이슈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전 계약을 이전에 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도 에클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시면 SAMT 반도체예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고 처음 듣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독점 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너무나도 탄탄한 그런 회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예를 들어 최근에 HBM 반도체를 증착 장비를 만든 한미 반도체 같이 기술 파급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한미 반도체를 볼래 SAMT를 볼래 한다면 전 SAMT인 거죠.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파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파두보다는 나쁘지 않은 성과지만 내년에 2번 정도 SK 하이닉스로 수주 공시를 예정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도 큰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저점에서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 12월 곧 다가와요. 배당주 뭐냐? 배당을 기본적으로 8%를 주는 회사예요. 내가 사실 들어가서 12월 말일 폐장일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그냥 8%는 내 확정 수익이에요. 네, 무조건 8%는 챙겨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주가 수익까지 올라간다? 그럼 이건 내 보너스로 가져가는 거죠. 주가 수익이 예를 들어 잘 올라가서 12%, 그다음에 8%까지의 배당을 받는다라면 올해 마지막 농사를 SAMT로 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20% 수준이 괜찮게 그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냐하면 주가의 수준이 이미 반영돼서 한 3,200원, 3,100원에 있다? 그럼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의 매력이 있다는 거는 기존 이전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내가 저점 타점을 잡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당과 주가 수익을 한번 같이 노려보신다면 저는 이 SAMT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공략 천천히 노려가시고요. 다음 종목. 이거는 한번 저는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BI 매트릭스. 왜냐하면 앞에 두 종목보다 시세가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최근 수익률, 상승률 40% 정도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제 금융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종목 여러분 덥석 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좀 강해요. 시총이 낮을수록 가격 변동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분할 관점으로 두시고 이렇게 좀 차분히 내가 내려올 때 좀 모은다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응. 그러니까 BI 매트릭스는 내가 알겠어. 근데 얼마에 들어간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좀 시가총액이 높아서 좀 무겁기도 하고 약간 거래량이 잘 안 터지기도 하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세가 급반등해서 막 올라가고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주식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단기, 스윙, 중기, 장기 다 잘해야 돼요. 전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난 단기만 해, 난 스윙만 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수 있다면 이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이런 명확한 분석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계좌가 붉게 그렇게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고점을 뚫고 하이킹 날릴 수 있는 종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앱클론, 두 번째는 SAMT, 마지막 BI 매트릭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방송 이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내용 요약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바이오, 신제품과 함께 반도체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약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 그리고 신규 상장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 점 함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